어릴 적 부모님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진짜로 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소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여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강을 망치는 행동 8가지를 모두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분 건강입니다.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8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 과일 먹기.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참아야 합니다. 과일에는 단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뇌에서 단당류가 음식물과 함께 발효됩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이 때문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치솟으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병 환자는 식후 절대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과일은 식사 2-3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또는 식후보다 식전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양치하기. 흔히 333 운동이라고 하여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식사 직후에 양치질이 충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아 표면은 에나멜이라는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이 에나멜을 벗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썩기 쉬운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과일과 커피, 맥주, 탄산음료 등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서 음식물 찌꺼기를 뱉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산책하기. 흔히 소화시킬 겸 걷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는 소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식후 산책을 하면 위로 가야 할 에너지가 팔과 다리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위는 제대로 된 소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식사 후 30분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소화 활동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산책은 그 이후에 하세요. 4. 커피 마시기. 점심 식사를 끝내고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심한 여성들에게는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커피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 섭취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탄닌은 몸속의 미네랄과 비타민에 흡착합니다. 그리고 탄닌이 배출되면서 미네랄과 비타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피로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평소 철분이 부족하여 빈혈로 고생하고 있다면 식사 후 커피는 절대 금물입니다. 5. 샤워 또는 목욕하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씻을까? 아니면 씻고 밥을 먹을까? 고민했다면 오늘부로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씻고 나서 식사를 합시다. 보통 따뜻한 물로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식후에는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 소화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씻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하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장에 무리가 갑니다. 만약 식사 후 목욕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2시간 후 충분히 소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엎드려 낮잠 자기.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와 척추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슴을 조이고 위를 압박해 소화를 느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의 통증을 느끼는 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면 S자형인 척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척추뼈 몸통 사이를 잇는 받침인 추간판이 압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허리 디스크로 이어집니다. 만약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엎드려서 자는 것보다 목과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로 자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7. 흔하기. 밥을 먹고 나서 피우는 담배는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마 흡연자라면 공감할 겁니다. 담배의 단맛을 내는 페릴라르틴은 식사 후 담배를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흡연자들은 식후땡이라고 하여 식사 후 습관처럼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는 우리의 신체가 담배 연기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위장 운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므로 우리의 신체가 흡입하는 연기의 양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 독성 물질인 페릴라르틴도 더 많이 체내에 들어와 담배의 맛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담배의 유해 물질이 몸속으로 많이 흡수되기에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게다가 니코틴의 영향으로 의액 분비가 균형을 잃으며 소화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흡연자라서 금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식사 후 흡연은 피해야 합니다. 8. 허리띠 풀기. 식사 후 부풀어 오른 배가 갑갑돼서 허리띠를 푸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를 편안하게 하려고 허리띠를 풀면 복부에 가해지던 압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활동량을 급증하게 만들고 장이 무리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외야수와 장폐색 같은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허리띠 때문에 식사 후 배가 갑갑하다면 식사 전 미리 허리띠를 풀어서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사 후 건강을 망치는 습관 8가지 중 알고 있던 내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면 상위 5%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 1%가 되려면 8가지 모두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강조합니다. 영상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꼭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5060 세대를 위한 8분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